자, 축약 표현식 보겠습니다. 자, 속성의 자세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사용했는데, 자, 우리는 이때 이제 하이픈을 제거를 하고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의 경우, 하이픈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UL 태그 하나 쓰시고, li, 그러니까 4개 들어갈 거예요. 상하, 좌우,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결정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각각 H4, 그리고 형제로 PT가 하나씩 쓰시면 아까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마진이라고 값을 쓰시고, 자, 값이라고 하는 거를 밸이라고 쓸 거거든요. 밸류. 그러니까 즉 마진의 값을 하나 썼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을 하나만 쓰시면요, 자, 얘는 상하좌우 다 동일한 밸류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할 때 어떤 형태가 또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로 마진 값을 이번에는 value를 2번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val. 또 하나 쓸 땐 값을 스페이스바로 구분하시고 val 쓰시는데 앞에 있는 값을 val a, 뒤에 걸로 val b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쓴 값은 어디에 적용되고 두 번째 쓰는 값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아시면 좋은데, 자, 처음에 쓰는 값은 마진 탑과 마진 바텀, 그러니까 즉 위아래 값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뒤에 쓰는 값은 좌우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2개일 때는 앞에 거는 상하 좌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값 벨 A는 마진의 상하, 그러니까 탑과 바텀, 그리고 벨 B는 마진의 좌우의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값이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진 쓰시고 값이 벨 A, 벨 B, 벨 C. 그럼 처음에 쓰는 value A는 자, 마진의 상이고요. 벨 B는
자, 마진의 좌우에요. 그럼 아래쪽 하나가 남죠? 얘는 value C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값을 4개를 쓰면은 상하조회 값이 적용이 되는데, vel A, value B, value C, value D라고 값을 넣었을 때, 자, 얘네들은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자, 상, 우, 하, 좌예요. 그러니까 즉,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값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value A는 위쪽으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우, 하, 좌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즉, 패딩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 그럼 패딩 한번 보겠습니다. FST,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아이태그. 자, 여기다가, 자, 패딩은 P라고 쓰시면 돼요, 패딩. 그리고 여기에는 패딩. 자, 얘는 이제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 여백이죠. 자,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 여백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축약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자, 마진의 축약식과 동일한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자, 패딩에서 값을 하나 쓰면은 상하좌우 전부 다 같은 패딩이, 두 개 쓰면은 위아래 좌우, 세 개 쓰면은 위 좌우 아래쪽, 네 개 쓰면은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값이 돌아가면서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패딩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필드셋 fst 다식으로 레전드 다식 i태그. 자, 여기서 이제 보더라고 하는 값을 볼 건데요. 자, 보더는 b라고 쓰시면은 바텀이라고 하는 속성 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bd라고 쓰셔야 됩니다. border 쓰시려면은. 자, 얘네들도요. 자,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값으로, 자, 요소의 컨텐츠 박스의 경계선을 만드는 형태를 가질 거예요. 피트 하나 쓰시고, 콘텐츠 박스의 경계선을 만들고요. 컨텐츠 박스 만듭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좋겠네요. 아, 예. 자, 만들고 영역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얘네들은요. 자, 방향만 줘야지 되는 게 아니고 선에 대한 속성을 따로따로 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전에 이제 보았을 때 컨텐츠 보더 위드,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선을 만들기 위한 자, 다양한 값이 있지만요. 역시 자, 축약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다가는 3개만 한번 써볼 거예요. 자, ul li 곱하기 3 그리고 h4와 p 태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책에 자, 31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테두리 관련 속성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보더 스타일부터 나와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책 순서에 맞게끔 우리도 보더 스타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자, 보더니까 BD, 보더 스타일에서 BDS 누르시고 하시면은 보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얘는 우리가 만들 테두리의 선 모양을 결정을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316페이지에 보시면은 테두리를 만들지 않을 때는 none 그리고 자, 테두리가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자, hidden 그리고 대시드 그림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다티드, 더블, 그루브, 인셋, 그리고 그 317페이지에 아웃셋, 그리고 자, 리치, 그리고 또 하나는 솔리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는 이제 뭐 대시드, 그리고 다티드, 솔리드 이 정도를 많이 쓸 거예요. 얘는 경계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실선
그리고 대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보시면은 테두리를 짧은 선으로 표시합니다라고 하는데 저걸 우리는 파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점점점점으로 만들어진 건 그냥 말 그대로 점선이죠. 그래서 경계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실선, 파선, 점선 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의 굵기라고 해서 318페이지에 보시면은 border width, 그러니까 BD, W 넣으시면은 border width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계선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 형태의 값이 있지만 우리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고정값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씬, 틱 그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는 바와 같이 자, 뭐 2픽셀, 10픽셀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더 컬러 즉 경계선 테두리 색상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색상 값은 주로 헥사 코드나 혹은 웹 컬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너비, 높이, 그리고 또 봤던 게 마진, 패딩, 보더까지 해서 5가지 봤는데 이거를 대표적인 박스 사이즈 결정하는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아래쪽에다가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ST 자식으로 레전드 자식으로 I 놓고 여기에는 B Z 누르실 거예요. 얘는 엔터를 누르신 게 좋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박스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박스 사이징. 자, 우리가 이제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을 하시면 얘네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에 얘가 적용이 돼서 박스 크기가 얼마큼인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스 사이즈의 크기를
제가 아까처럼 어느 정도 크기를 넣었지만은 최종적으로 무언가 적용이 돼서 보여지는 값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크기의 값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를 정하는 게 박스 사이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박스 사이징은요. 자, 너비나 요소에 너비나 높이를 적용했을 때 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크기예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ul, li 넣고 곱하기 2에 다시 h4 그리고 플러스 p.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값은 박스 사이징이 콘텐트 박스로 되어 있어. 이거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하면은 이 너비하고 높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박스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드 속성과 높이라고 하는 하이트 속성 있죠. 그러니까 값이 적용되는 영역을 컨텐츠 박스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패딩이나 보도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되면 그 값이 이 값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요소에다가 너비를 200만큼 적용을 했어요. 여기다가 나는 여백을 주려고 200을 줬고요. 자, 나는 안쪽으로 여백을 주려고 패딩 값을 5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패딩 레프트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패딩의 값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50 픽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너비 값을 200을 적용했지만은 실제 눈에 보여지는 값은 250 픽셀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너비 값이.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컨텐츠 박스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얘랑 다른 거는 박스 사이징에 대한 값이 자, 보더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 보더 박스. 자, 얘는 자,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하는 값을 보더 박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즉
보도 박스 안에는 패딩 박스라고 하는 것과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모델은요, 가장 크게 디마케이션 박스와 이 안에 보더 박스, 자, 이거 꺽쇠 이렇게 쓰면은 안 되니까 특수 문자로 쓰겠습니다. GT. 자, 그리고 보더 박스와 GT. 그 안에 패딩 박스가 있고요. GT.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컨텐트 박스가 들어 있어요.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컨텐트 박스라고 해서 너비하고 높이 주면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패딩이나 보더의 값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컨텐트 박스 200을 주고 패딩을 50을 주고 이 선을 2픽셀을 줬다. 그러면 토탈 포함된 값은 252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위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는요, 너비하고 너비 값과 높이 값을 보도 박스까지 얘네들을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0픽셀이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되고, 이 안에 보도 2픽셀과 패딩 50픽셀가 들어가니까는 나머지 컨텐츠 값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자, 컨텐츠 박스 이렇게 디마케이션 보더 패딩 컨텐츠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자, 위드 높이 속성의 값을 보더 영역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 보더나 또는 패딩이 적용된다면 자, 너비나 높이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그리기 좀 힘든 상황인데 자, 컨텐츠 박스는요, 똑같이 박스를 그린다고 해도 자, 여기다가 너비하고 높이를 각각 200씩 적용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컨텐츠 박스일 때 여기다가 패딩 값을 50씩 적용하면요. 패딩의 값이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크기가 박스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값은 300으로 보이는 거예요. 300으로. 좌우에 50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 박스라고 그런 건요. 이 안에 애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50, 50. 자, 그래서 전체적인 너비나 높이의 값이 증가하지를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때 컨텐츠 박스보다는 보도 박스로 얘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우리가 자, 화면을 만들어 놓은 것대로 설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화면을 우리가 보실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바디를 하나 써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 바텀을 저는 이제 800이나 900으로 준 거는, 자, 바디 안쪽에 여백을 주지 않으면은 얘네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서 여기까지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을 더 줘서 요만큼 여백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만큼 해야지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점심 먹고 와가지고, 자,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을 배우시고서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도록 하실 거고요.